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 공유 분야 온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빅데이터 처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내용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 DB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어서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BMS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료 접근성 및 시스템 응답성이 굉장히 향상된다. 자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내가 요청하고자 하는 것을 말했을 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것이 향상되더라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 집중적 자료를 통제한다. 왜 우리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가지고 DBMS를 통해 여러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중앙 집중적으로 자료를 통제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중복성을 최소화해서 효율성이 높일 거고 데이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거고 독립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데이터의 종속성을 없애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보안성을 보장하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구조를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료 구조, 연산, 제약 조건으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모델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크게 대표적으로 5개 정도의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국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모이는 창고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창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우리 DBMS라고 하는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데이터를 창고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건데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게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의 종류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층형 데이터 모델입니다. 우리 하이어라키 데이터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레코드와 링크로 구성된 트리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계층화된 구조, 우리 트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무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여서 트리 구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리 구조는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존재하더라라는 거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자식 형태로 계층화되어 있는 거, 레벨이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트리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부모 자식 형태의 정보를 링크로 연결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 계층형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림 8-6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위에 CEO가 존재하고요. 그 밑에 하위에 부서들이 여러 개 존재할 거고 부서 안에는 팀들이 존재하고 팀 안에는 사원이 존재하는 형태로 우리가 계층화해 볼 수 있더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그래프 형태로 구성한 모델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래에 있는 그림 8-7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프 형태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 그래프 형태라고 했는데 우리 이전에 트리 형태랑 그렇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트리도 그래프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 그림 8-7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래프 형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노드와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그래프 형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노드와 그것을 연결짓는 간선들,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그래프의 형태를 이야기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림 8-7로 한번 살펴보면요. 대학교 안에는 여러 개의 학과가 존재할 거고 그 학과 안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우리 빅데이터 처리 수업과 같은 과목들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겠죠. 학생들은 하나의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하는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말한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노드가 단 하나의 노드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와 여러 노드와 연결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학생이 컴퓨터 개론 수업도 듣고 파이썬 수업도 듣고 경영학 입문 수업도 들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래와 같이 그림 8-8처럼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 테이블의 형태를 띠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코드 간의 관계를 실제 자료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각 레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표 형식인 테이블에 담기면서 그리고 레코드 간의 공통된 속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이터 내용을 수정할 때 구조적 변경이 조금 쉽고 용이하고 데이터를 추출할 때도 암시된 관계를 이용하면 결과를 빠르게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그림 8-8과 같은 고객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테이블, 고객과 관련된 값들을 정리한 형태다. 관계형으로 정리한 형태다. 곧 2차원 테이블로서 정리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고객의 아이디, 비밀번호,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 어떠한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값들을 행과 열로 정리된 테이블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관련된 정보들을 표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객체 지향형 데이터 모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 분석, 처리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객체형 모델인데 객체 지향 말고 객체 관계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 우리 앞선 자료표에서 우리 표 형식으로 다 되어 있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객체 지향 개념을 도입한 형태의 데이터 모델을 우리가 객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형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할 건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니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한 열과 행, 2차원 표의 형태로 테이블의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2차원 데이터, 표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테이블은 하나의 객체를 저장한다. 고객이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를 저장한 형태였죠. 그리고 각 테이블은 고유한 이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객체에 관한 데이터들은 릴레이션에 담긴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밑에
있는 그림 8-9를 통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릴레이션, 하나의 개체에 대한 데이터들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한 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행과 열로 2차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은 가로줄을 의미하고 열은 세로줄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로줄의 행을 튜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우리 그리고 세로줄의 열을 속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겁니다. 속성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학번이면 학번들, 성명이면 성명들끼리, 학과면 학과의 명끼리, 학년, 연락처, 이메일들끼리 모여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행은 학번, 성명, 학과, 학년, 연락처, 이메일 값을 갖고 있는 한 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값들을 나타내고 있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열들은 학생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것 중에 하나씩의 주제를 가지고 그룹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튜플, 행은 학생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 값 전체를 의미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2차원 행렬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 구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튜플, 우리 각 행들을 테이블 안에 있는 행들을 튜플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튜플의 다른 말 레코드라고도 불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테이블의 열들은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메인은 속성 하나에 포함된 모든 값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우리 속성 하나, 아까 뭐 학번이 됐던지 이름이 됐던지 학과 명이 됐던지 하나의 속성에 포함된 모든 값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널 값이라고 하는 거는 한 릴레이션의 특정 튜플이 가지는 속성 값을 모르거나 적합한 값이 없으면 적용되는 값을 우리가 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값을 매겨줄 겁니다. 널 값은 0이 아니에요. 0은 값이 있어요. 0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잖아요. 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값 자체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형태를 이야기하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디그리라고 이야기하는 차수는요, 하나의 릴레이션이 가지는 속성의 전체 개수를 의미하더라. 속성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 차수가 몇 개인지가 정해지더라. 애트리뷰트의 개수에 따라서, 열의 개수에 따라서 차수가 정해지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디널리티는 우리 한 릴레이션이 가지는 튜플의 전체 개수, 레코드의 전체 개수를 우리가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표 형태, 행과 열로 되어 있을 건데, 행은 튜플 레코드라고 부를 거고, 열은 우리 애트리뷰트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애트리뷰트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차수라고 이야기할 거고, 우리가 튜플 레코드가 기록되는데 그 중에 값이 없는 것을 우리 널 값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몇 개의 튜플이 있는지 몇 개의 레코드가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 볼 건데요. 각각의 튜플이, 각각의 레코드가, 각각의 행이 겹치지 않고 모두 다른 값을 가지게끔 하는 속성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키,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외래키, 다양한 형태의 키들이 존재하는데, 먼저 슈퍼키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성을 충족하는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을 우리가 슈퍼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성능을, 유일성을 충족하는 속성, 애트리뷰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후보키 같은 경우에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속성들의 집합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지는
PK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프라이머리 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나 관리자가 후보 키 중 기본으로 사용할 키를 꼭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보 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들을 우리가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얘를 기준으로 할 거야. 얘를 기본으로 할 거야. 이 속성을 기본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형태의 속성을 우리가 기본 키라고 이야기하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 키는 우리 기본 키로 선택되지 못한 다른 후보 키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외래 키 같은 경우엔 하나의 릴레이션에 소속된 속성 또는 속성 집합이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가 되는 키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의 릴레이션 안에서 튜플, 애트리뷰트, 레코드 이런 것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외래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한 릴레이션에서 소속된 속성이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가 될 수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릴레이션들이 서로 어떻게 조합을 이룰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계형 DB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관련한 제약사항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무결성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다. DB라고 하는 걸 우리가 관리할 건데 데이터를 관리하는 DB는 이 무결성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추가하는 삽입 연산을 할 수도 있고 원래 있던 값을 삭제할 수도 있고 원래 있던 값을 다른 값으로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은 저 혼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조직 안에 다른 사람들도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른 업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값을 사용하고자 할 때 내가 변경한 값, 내가 추가한 값, 내가 삭제한 값이 잘 적용이 되어야겠죠. 그것을 우리가 무결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삽입, 삭제, 수정 연산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가 변하더라도 무결성 제약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결성 제약 조건에는 우리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과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면 두 가지 우리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무결성 제약 조건의 두 가지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을 다 지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서 한번 봐보시면 개체 무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 키를 구성하는 모든 속성은 널값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키라고 하는 거 우리 후보 키 중에 우리가 하나 선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선택한 이 속성, 내가 기본 키로 선택한 이 속성은 모든 값이 유효해야 돼요. 모든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널값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이 기본 키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속성들의 값들을 참조해낼 건데 참조해내기 위해서는 기본 키 값을 통해서 우리가 참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키 값이 없으면 널 값이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개체 무결성의 제약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외래 키는 참조할 수 있는 값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래키라고 하는 거 하나의 릴레이션, 다른 릴레이션, 이 릴레이션에 있는 키를 참조할 때 사용하는 아이가 외래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참조할 수 있는 값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제약 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아는 것도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다? 데이터를 잘 관리 운용함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잘 관리 운용함에 있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 개의 업무가 여러 명의 사람이 동시에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DB라고 하는 것의 존재 이유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바라봐 보시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근해야 되는데 동시에 접근할 때 이게 변경되는 사항, 수정된 사항, 추가된 사항, 삭제된 사항이 그대로 잘 반영된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이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고 이걸 지켜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리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외래키에서 힌트를 드렸듯이 여러 릴레이션들이 모아져 있을 건데 그 릴레이션 간의 조합, 연산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낼 수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산을 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관계 대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릴레이션을 처리하는 과정을 기술한 언어를 우리가 관계 대수라고 이야기하고 연산자들의 집합이다. 관계 연산에 대한 집합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형 대수에는 우리가 일반 집합 연산자와 순수 관계 연산자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연산자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일반 집합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집합 연산과 같은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순수 관계 연산자는 이 릴레이션들이 결합하면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형태들의 연산들을 의미하는 연산자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보진 않을 거고 대표적으로 몇 개들만 우리가 아마 이야기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집합에서도 합집합이 있죠.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릴레이션에 있는 모든 튜플을 모으는 연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그림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R이라고 하는 하나의 릴레이션, S라고 하는 하나의 릴레이션이 있고 그걸 합집합 연산으로 묶어준 형태 화살표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행, 모든 튜플, 모든 레코드를 결합된 형태로 이야기하더라 라는 거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교집합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릴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튜플을 찾는 연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릴레이션이 모두 동시에 갖고 있는 튜플은 무엇인지를 찾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R 릴레이션에는 김태진, 박현진, 이재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존재하고 S 릴레이션에는 김태진, 이지연, 임예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동일하게 두 릴레이션 모두 갖고 있는 값은 모두 갖고 있는 튜플, 레코드는 무엇인가요? 김태진이라고 하는 이름 2000001이라고 하는 학번을 갖고 있는 김태진이라고 하는 튜플이 동시에 만족하는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튜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R 릴레이션과 S 릴레이션의 교집합은 누구다? 김태진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차집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릴레이션에 속하지만 다른 릴레이션에 속하지 않는 튜플을 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연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처럼 차집합의 연산 기호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동일하게 R 릴레이션과 S 릴레이션이 존재하는데 우리 R 빼기 S의 형태를 진행한 거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R에서 원래 김태진, 박현진, 이재욱이 있었잖아요. 근데 S와 동일하게 있는 튜플은 누구였어요? 김태진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있는 튜플 빼고 나머지 박현진, 이재욱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에 S-R로 표현되는 거 S 릴레이션에서 R
과 동일한 거는 빼고 나머지들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S릴레이션에서는 김태진, 이지연, 김예원 있었는데 동일하게 R과 동일하게 동시에 갖고 있는 김태진 빼고 나머지 이지연, 김예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릴레이션을 도출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관계형 데이터 연산.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의 연산을 우리 어디서도 릴레이셔널 대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하고 우리가 관계 대수를 따져가면서 새로운 형태로 값을 추출해내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값들만 추출해낼 수 있는 형태가 이제 관계형 DB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조금 쉽게 조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로 우리가 SQL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언어화된 아이다, 매개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정의하든지 데이터를 조작하든지 데이터를 제어하든지 할 때 우리 해당하는 쿼리문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쿼리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SQLite라고 하는 형태나 MySQL 같은 형태로도 다른 개발 도구랑도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랑도 우리 같이 결합해서 같이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